네, 지난해 후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큰 이슈가 바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였습니다. 지금 지필진이나 지필 기준도 공개되지 않은 채로 2017년부터 사용할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초등학교용 국정 역사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2016년 내일부터 공부할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역사 교과서인데요. 자, 역사단체에서 그 내용을 분석했는데 오류와 왜곡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사 모임 김태우 회장을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역사 교과서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6학년부터 역사를 배우고 그것은 모두 국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를 역사를 처음 배우는 거는 5학년 2학기 때부터 배웁니다. 네, 그때 이제 고대부터 조선 전기까지를 배우고요. 네. 이제 6학년 때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이제 조선 후기부터 근대 현대까지 이렇게 배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부터 바로 배우게 될 초등학교 6학년 역사 교과서입니까? 사회 교과서입니까? 예, 초등학교는 사회교과서라고 돼 있고요. 네. 그 내용이 전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회교과서 중에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의 내용은 역사 과목의 내용을 배우게 돼 있어서 저희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라고 이제 6학년이라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자,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새로운 국정 교과서의 첫 번째가 되는 셈인데 분석 결과 네. 오류와 편향적 서술이 많다, 이렇게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류라고 하는 부분들, 그 조선 후기 부분은 좀 소소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림에 있어서, 조선 후기 시대 때는 보기 어려운 그 서양식 탁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그려놨다든가, 예, 또는 이제 그 효종시기, 조선 후기 효종시기의 이 북벌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 내용들에 이제 당시 그 재상이었던 송시열에 대한 그 주장이 같이 북벌을 추진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사실하고는 맞지가 않고요. 네. 이 정조 시기가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바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외척 세력들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데, 그것도 사실 바로 시작되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선수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오류다라고 이제 흔히 이제 지적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일제 시대 때는 그 3.1운동의 지도, 그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에 대한 지도가 있는데, 사실 그 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이 이루어진 이후에 단발령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진 자료가 있는데, 네. 그 사진 자료들도 보면은 그 머리를 깎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중절모 쓴 사람 이렇게 깎고 있는데, 중절모라는 게 저희가 그 1920년대쯤에나부터 이제 유행하고 많이 썼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진이라고 봐서 오류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이제 몇 가지 그런 식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역사적 사실을 잘못 기록한 이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죠.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역사교과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논란이 컸었고요. 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도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이 많이 발견된다고 보시는지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부분은 은연중에 과거 이제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좀 그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건 아닌데, 네. 내용 분량상으로 보면은 독립운동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또 이 독립운동의 내용 중에서도 물론 무장투쟁이라든가 실력 양성운동이라든가 각급 여러 사회단체들의 운동 등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비율에 있어서의 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줄어들거나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위안부 사진이 빠졌다라는 점들도, 실험본에는 있었지만 빠졌다라는 점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고, 네. 근데 무엇보다 이제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의 이 편향성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많이 건국절을 주장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이 제목으로 네.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편향적인 측면이 좀 가미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상당히 조금 온화한 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게, 이 이승만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이다, 독재 정치를 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박정희 정부에서는 독재란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표현됐었습니까? 예, 독재 정권이라, 네. 예. 박정희 정부에서 독재에 대한 표현이 예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된 적은 있었죠. 그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번에는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것들도 보면은 상당히 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뉴라이트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 이런 해석을 하셨는데, 자, 이렇게 이 정치적 편향성이냐 이런 문제, 참 입장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사실 학생들은 이게 어떤 게 뭐 사실 이제 좀 편향이 되는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르죠. 특히 초등학생일수록. 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자칫 그렇게 인식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편향에 대한 우려들, 우리 흔히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우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주입이 되거나 인식이 되게끔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 자체가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크죠. 네. 자, 이 같은 오류에 대해서 또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교육부가 어저께 반박 자료를 냈다고 해서 그걸 봤는데요. 네.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보면서 뭘 보고 객관적인지라고 이렇게 그 객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근거를 보니까 박정희 정부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쓰고 긍정적인 부분도 썼다. 이승만의 정부의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술 내용을 보면은 내용상으로는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건 맞는데 네. 그런 표현에 있어서의 주장의 근거들이 어떤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선포할 때나 또는 이제 5.16 군사정변을 했을 때도 박정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장들을 담고 서술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신헌법 같은 경우도 그것이 어떤 체제이고 어떻게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서술 없이 당시의 어떤 국가 안보와 경제적 위기 때문에 했다라는 식으로 딱 써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보실 때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균형되게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죠. 네. 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도 국정화가 되고 있고 지금 집필 중인데,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역사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이런 흐름, 이런 맥락이 중고등학교 역사책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이제 처음 국정교과서 형태로 나오는 건데, 과연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좀 편향된 형태가 많이 나타난 걸 보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중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예측이 참 점점 하나씩 둘씩 사실로 드러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국정교과서가 원래 그런 문제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 편향, 네. 정부나 권력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실로 드러났으니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변환하면서 내놓은 정부의 이 명분은 네. 기존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역시 거민정 역사 교과서가 이 반대편에서 보면 역시 정책 편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조금 저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역사학계 그 학자들이 대부분이 다 이분들을 90% 이상을 다 좌파다, 편향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공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국정교과서를 한다. 그러면서 또 본인들은 오류도 없고
균형 잡힌 그런 교과서를 서술하겠다라고 이렇게 교육부 또 박근혜 정부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박근혜 정부가 막상 만들어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은 박정희 정부와 같은 이런 서술들이 상당히 좀 도드라지게 좀 부각시키는 이런 면들을 보면은 오히려 정부나 교육부가 편향성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자, 이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의 방향은 이제 취소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 정부와 역사학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또 접점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까? 뭐 접점이라기보다는요. 네. 일단 지금이라도 사실 국정화를 이제 포기하고 다시 검정제든 그리고 또 이제 역사학계와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역사 교육에 대한 방향을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는 국정화를 추진할 때도 역사학계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예 의견을 듣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고 국민의 의견과 학계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교사 모임 김태우 회장이었습니다.